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한 달여간 쫓아다녔다. 그래가지고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유튜브 매체죠. 더 탐사라는 곳이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와 관련해서 스토킹 부분을 인정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절반쯤은 인정한 것 아니냐, 법률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런 결정이 나와서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9단 이원중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오늘 알려졌는데, 10일 검찰이 요청한 더 탐사 대표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 그러니까 약간의 가처분 비슷한 거, 그런 거를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관련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검찰이 청구한 스토킹 행위 중 더 탐사가 11월 27일 한 장관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로 생중계한 행위는 더 탐사 측의 진술 내용과 의도, 한 장관과 그 가족의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높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약간의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더 탐사와 한 장관의 지위. 이거는 이제 더 탐사라는 것은 유튜브 매체고,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사실 여부는 수사 중이어서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더 탐사가 따라다닌 차량이 법무부 장관의 공무 차량이라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를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이 앞에 제가 두 문장하고 지금 이 단정할 수 없다는 문장하고,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 하고 단정할 수 없다 하고, 이런 두 가지의 관점을 했지만 여하튼 100m 접근 금지. 근데 더 탐사 등 관계자 5명이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거는 바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자기네들이 취재하기 위해서 한 장관을 따라다녔다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한 장관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그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공동 현관을 들어가서, 그리고 실제 그러니까 자택 앞까지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를 살펴보고 이랬다는 거죠. 그랬다는 게 과연 스토킹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도어락 이런 것도 눌러보고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스토킹이 아니야. 그래서 원래 처음에 스토킹 혐의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 탐사를 고소했을 때 100m 이내 접근 금지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차량을 가지고 한 장관을 따라다녔던 그 기자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탐사 그 기자를 빼고 이번에 공동주거 침입 이런 이제 혐의를 받는 거거든요. 그 기자를 빼고 갔으니까 그 100m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더 탐사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m 접근 금지 명령 자체가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되죠. 왜냐면 어차피 그 기자가 따라다닌 게 기자 본인의 단독 판단으로 따라다녔겠습니까? 더 탐사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지시하거나 또는 허락을 받고 했을 테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때 접근 금지 명령을 더 탐사 관계자 전원한테 내렸어야 되는 건데, 그냥 아마 신청한 대로 그냥 법원에서 내준 모양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기자만 내주니까 그 기자를 빼고 이번에 한동훈 장관 그 주거지를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자 그러면 강진구 기자를 비롯해서 더 탐사 관계자들 다 100m 이내 접근 금지,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장관이 먼저는 스토킹 혐의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같이 들어갔던 5명에 대해서는 공동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가 현재 수사 중입니다. 이거 뭐 사실 수사, 뭐 글쎄요, 뭐 그렇게 오랫동안 할 게 있나요? 11월 27일 날 공동 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지금 벌써 뭐 한 보름 이상 지났습니다만은, 그거 뭐, 보름은 좀 안 지났군요. 금방 끝날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래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2가지 혐의를 현재 받고 있는 거죠. 공동현관은 출입에 만약에 불법이 있었느냐. 지금 더 탐사 측에서는 그냥 그 다른 어떤 그 거주자가 열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생중계된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그 한동훈 장관 집 앞에 가서 뭐 도어락을 누르고 어쩌고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생중계를 했는데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생중계를 안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것도 누군가 안에 거주자가 열어줬다는 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나오니까 열어준 게 아니고 나오니까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슬쩍 들어간 거죠. 이런, 그러니까 공동으로 주거 침입한 데에 또 불법성이 인정되면 공동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고,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공동 현관을 들어가는 그것만 가지고 공동 주거 침입이 인정이 된다. 근데 거기에 이제 불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열어줬다라고 얘기하면 또 불법성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럼 뭐 법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공동현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동주거침입죄는 성립을 한다. 근데 이게 뭐 좀 가중처벌하고 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형법상의 단순 주거침입죄,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여기에 이제 가서 뭐 협박 등 뭐 왜냐면 초인종을 누르고 뭐 계십니까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 취재 목적을 벗어났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다면 또 여기에 뭐 강요, 협박 뭐 이런 게 이제 그 첨부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2분의 1을 또 가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4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750만 원 이하 벌금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공동주거 침입을 해가면서 거기에 그날 아침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압수수색을 한번 한 장관도 그 아픔을 당해봐라, 자기네들이 말을 그렇게 합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보복범죄야. 이거를 자기네들이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이 더 탐사 측 그 뭐 대표나 기자나 이런 사람들 압수수색 하는데 뭐 영향을 미쳤습니까? 영향 안 미쳤죠. 근데 경찰이 압수수색한 겁니다. 고소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네들은 그 압수수색을 거부해 가면서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의 그런 경험, 뭐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느껴보라는 의미에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왔노라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건 보복범죄에 대한 자백,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엔 또 가중이 됩니다. 또 가중. 그러면 이제 뭐 6년 9개월 이하 징역형, 최고 법정 최고 형량이 1125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종 불법성이 다 인정된다면 이렇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이제 몇 가지가 빠진다면 뭐 이거보다 이제 가중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아예 제가 안 되는 수도 있죠. 이게 단순한 취재다라고 결정이 나면 그거는 뭐 위법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지만, 글쎄요, 일단 공동현관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건 공동주거침입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스토킹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스토킹 범죄는요 뭐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취재의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반복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에 관해서 강진구 기자 등은 자기네들이 한 달에 딱 2번 따라붙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야 뭐 수사해 봐야 되지만 2번 따라붙었는데 과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을까? 그랬을 것 같지 않거든요.
두 번 가지고는 반복성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동훈 장관 잘 아시다시피 법외권에서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을 때는 적어도 이게 스토킹 범죄가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성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봤기 때문에 고소를 했을 거죠. 그러면 두 번은 넘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도. 근데 더 탐사 측에서는 두 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블랙박스나 이런 거 냈을 테니까 거기에 몇 번,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또 더 탐사 측에서 뭐 탐문 취재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스토킹과 탐문 취재도 그 경계선이 좀 모호하기는 하지만 이 탐문 취재도 뭐 반복성이나 뭐 이런 거, 왜냐면 사실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취재하려면요, 그 취재를 왜 한동훈 장관한테 가서 합니까? 그 취재는 청담동 어딘가를 탐문 취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첼리스트를 취재해야 되는 것이고, 제보자를 취재해야 되는 것이고, 김의겸 의원하고 협업했다고 하니까 협업해가면서 김의겸 의원하고 뭐 의사소통을 했어야 되는 거고, 취재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확인이 됐다 싶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반론을 청구할 수 있죠. 우리가 취재한 게 이만저만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같느냐, 이게 취재의 ABC거든요. 그런데 더 탐사는 다짜고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부터 따라붙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취재가 아니고 뒷조사죠, 뒷조사.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잠시 얘기했듯이 한동훈 장관이 퇴근하면서 어디 뭐 이상한 곳에 가는지, 이상한 술집에 가는지, 글쎄 뭐 이상한 술집이라는 게 뭐 있을까요? 허가받은 술집이라면, 뭐 무허가라면 몰라도,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위법한 행위, 아니면 정말 뭐 장관으로서 부적절하게 무슨 김앤장 변호사 같은 특정 직역의 사람들을 만나는지, 그래서 뭐 이해충돌 뭐 이런 거로 이제 엮으려고, 저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다짜고짜로 한동훈 장관을 찾아가서 취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수습 기자도 압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뒷조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이거는 또 취재라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하튼 스토킹 범죄는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동차는 우리한테 매우 유용한 그 교통수단이죠. 그런데 이렇게 범죄에 이용할 때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위험한 물건으로 성립을 하죠. 그러니까 스토킹이 성립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내지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러나 여하튼 지금 검찰이 청구한 부분에 관해서 법원이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높다고 했기 때문에, 자, 앞으로 경찰이 뭐 이 수사 간단하다고 그랬죠. 간단하게 이 수사 빨리 끝내서 법원으로 넘기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텐데, 일단 절반 정도는 스토킹으로 인정받은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이게 애매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뭐 그랬었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판사가 있구나 하는 걸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물론 스토킹 과거에 뭐 인정된 판례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게 더 탐사가 자꾸 언론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취재와 스토킹 사이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취재고 어디까지가 스토킹이냐 하는 게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사건에 관해서 판사가 1차적인 판단을, 잠정 조치지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